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인사협회 교육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사의 성공 전략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행정사법 제1조의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사로서의 행정 발전을 이루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행정환경은 급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 창조적 변동 여건으로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특징은 뭡니까? 바로 그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정보, 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CT, IT, CT 이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바로 이런 용어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뭡니까? 인공지능, 로봇공항, 또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무인 항공이라든가 무인 자동차까지 요즘 나오고 있죠. 또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등 6대 분야 새로운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밥이 의장으로 있는 세계경제포럼이죠.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죠. WEF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16년차 대회에서 주장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와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적인 세계의 통합은 생물학적 세계에서는 인체의 정보를 디지털 세계에 접목하는 기술인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바로 스마트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파트가 있는 방배동 바로 그 주변에 이수역이 있습니다. 이수역에 보니까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말을 또 썼더라고요. 그게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손님이 책을 반납하러 왔는데 카드를 넣더니 책을 반납하고 다시 카드를 뽑아서 가지고 가는 걸 봤습니다. 사람도 아무 거기서 안내해 줄 사람도 없어요. 참 이렇게 이 스마트 시대다 이런 걸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즉 실세계의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접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이제 지금 특징을 알아봤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행정사로서 업무를 접할 때 어떻게 그 업무를 분석하면서 처리해야 될 것인가 분석 기법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애티튜드, 바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행정사 교육 첫 시간에 이제 기본소양 교육 첫 시간이죠. 제가 항상 행정사 법령제도 컨설팅 포괄적으로 강의드립니다. 제 강의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 분야별로 하죠. 국가유공자, 출입 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업무, 인허가 문제, 민원행정, 또 이제 각각 사실조사 각각 합니다. 토지보상 업무라든가
그러나 이런 것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첫 시간에 하면서 법령 전체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애티튜드,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교육회의에 이제 각 시도에서도 담당관들이 옵니다. 그때 정부 저에게 첫 시간은 제가 교육부회장으로 그 회의에 참석할 때 꼭 자세에 대해서, 행정사의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얘기해달라 해서 제가 꼭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도전정신, 바로 독립성, 바로 미래지향적, 고객지향적 이 마인드, 불굴의 정신력, 강인한 체력, 윤리의식, 이런 것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우리, 문제 해결 기술이죠.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중요합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심이 돼서 이름이 나와요. 요즘에 커뮤니케이션학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법을 강의도 우리 행정사님들, 교수님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교수법 강의할 때도 보니까 교육학에서 나오는 교수법보다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나오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논리까지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기술, 바로 고객 상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컨설팅이란 뭡니까?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겁니다. 고객이면 고객의 욕구를, 고객의 업무 내용을 진단해서 바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컨설팅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것,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6항에도 보면은 상담, 자문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담, 자문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컨설팅 할 때는 바로 컨설팅 욕구, 고객의 욕구, 내 외부 환경 분석, 정치, 행정, 법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하게 있는 행정 환경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부 52개 부처가 보세요. 법률,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 그렇죠? 오늘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행정사는 어떤 학문 분야보다도 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행정을 석박사학위 받을 때 이제 법정대학 교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 사무관급 이상 응시자격이 주어서 거기서 받을 때 처음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정치행정의 순환 과정 해가지고 인풋 과정을 통해서 컨버션, 전환 과정, 아웃풋, 산출 과정, 피드백 과정. 피드백 과정을까지 이게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정치권의 행정에 어떤 인풋, 요구를 해야 돼. 그렇죠? 어떤 필요를 요구를 해야 돼. 자기들이 필요한 요구 있을 때 정부는 정치권은 그걸 받아들여서 국무회의나 또 국회나 통과시키는 과정이 바로 컨버션 과정입니다. 아웃풋, 법률이나 정책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아웃풋이죠. 근데 이 정책이나 법률로 나타났을 때 잘못했을 때는 또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다시 환율돼서 다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야 행정발전, 정치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도 업무 발전시키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고객이 업무를 가져오면 수임을 하면 바로 인풋이 됐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할까? 법률도 연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또 업무 내용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 심판을 한다거나 또 인허가 접수를 한다든가 바로 그 컨버전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회의나 결정하는 과정까지가 컨버전이죠. 마지막 결정이 나오는 거, 정책, 마지막 업무 처리가 결과가 나오는 거, 행정 심판의 인용 재결 결과가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아웃풋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과연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분석해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다시 환유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행정사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사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또 이제 정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잘하려면 또 분석 기법들을 여러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요즘에 특히 잘 활용되는 게 바로 스왓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왓. 강점 분석, 약점 분석, 기회, 위협. 그러니까 나의 강점도 내가 어느 분야에 강점이 있는가, 또 상대방은 어느 분야에 강점이 있는가, 내가 약점은 어느 건가, 상대방은 어느 게 약점인가, 또 이것은 바로 기회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시대
위기는 바로 위험과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라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바로 위험이 있으면 기회도 반드시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힘든 때 우리가 잘 이겨내면 더 큰 성공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학 분석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3C 분석, 바로 커스터머, 고객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고객의 욕구라든가 또 목표 시장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 잘 분석해야 됩니다. 또 이제 경쟁자, 컴페티터, 경쟁자를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또 컴퍼니, 자기의 행정사 자사에, 행정사의 자기 사무실에 여러 가지 자기가 과연 행정사로서의 지식, 지능, 기술이 있는지, 법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지식이 있는 건지 잘 분석하면서 없다면 그걸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행정사로서의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로서 지식 정보 활용을 잘해야 된다. 행정사는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특히 행정권의 확대 강화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업무도 상당히 강화되고 발전해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에 플랫폼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전철로 타온 플랫폼이 뭐예요? 바로 승강장이죠. 올라가는 거, 전철로 올라가는 그 과정. 그렇죠? 근데 요즘에 모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결, 또 온라인 안에서의 각종 연결, 이런 고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 부동산 네트워크 이제 공인중개사 1회 때 자격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 교육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망 이런 것도 분석해서 잘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마인 오프라인 시대 온라인 유통으로 중국 상권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산업을 통해서 시장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중국 상권의 90%를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의 행정사 정말 우리가 국민의 편익, 행정사법 1조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사 시장이라고 표현할까? 행정 환경 이걸 잘 활용하고 분석해서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돕고 우리 행정 발전도 귀한 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 컨설팅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 행정사 고객 수요에 맞는 행정 서비스, 행정 컨설팅을 잘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욕구를 가지고 옵니까? 예를 들면 국가 유공자 업무를 좀 받게 해달라, 유공자가 되게 해달라, 영업정지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좀 해제해달라,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당한 사람 좀 해결해달라,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측에 와서 좀 해결해달라.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인허가 업무, 법인 설립 인허가 해달라. 저는 법인 설립 인허가를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방송 가요TV 제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이 잘 나옵니다. 갑자기 갔더니 법인 설립하는데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요. 한 30분간 법인 설립 절차를 그러니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노래까지 불러달래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님 또 행정학 박사님이 이 노래를 부르시면 가수들이 힘이 나겠다면서 꼭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노래까지 제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일도 많고 또 다양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갑자기 인터뷰를 해달라고 해도 그때 감사한 게 제가 북한 행정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KBS, MBC, SBS 도맡아서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해봤기 때문에 인터뷰도 금방 30분간 법인 설립 절차나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노래를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노래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행정사로서 저작권 업무 이것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작권 행정사들도 많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가 시를 작사하고 또 그림공간 작가한 최영석 씨가 작곡을 12곡을 해줬습니다. 많이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KBS나 세종문화회관이나 또 이제 예술의 전당 각 그 유명한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으로 불려나가는데 이번에 제가 가요를 또 하나 작사한 것을 트롯가요 또 불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제 저작권,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저작권에 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각 법인들이 있습니다. 저작권협회. 사단법인 저작권협회. 저도 등록 신청을 하니까 저작권 신탁증서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대, 정보화 시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정보화 시대 행정사 업무, 실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2013년도 행정사법 개정 시행 이후에 사무관, 서기관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제1회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사격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들어서면서 1기로 행정사 기본 소양교육을 받고 실습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본 소양교육이 일주일, 또 실습교육이 3주간, 거의 한 달이었습니다. 받고 났더니 이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료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행정사 사무소를 열고 서초구청에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니까 2014년 3월 18일 행정사 업무 신고 신고서 확인증을 서초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 신고서 확인증만 가지고는 행정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서초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정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행정사 업무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제가 어차피 대학의 법정대학 교수로 또 사이버대 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온라인 교육도 제가 총장 경험 삼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교육을 해봤기 때문에 당시 더구나 협회에서는 교육부회장을 또 이렇게 맡아달라고 해서 교육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 협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육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거의 30-40명씩 올 때는 다 했습니다. 물론 매년 첫 끼는 한 150명, 200명 이렇게 많이씩 오니까 대학당당을 빌려가지고 했어요. 그러나 둘째, 셋째 달 이후부터는 이게 30, 40, 50명 이렇게 오니까 거의 제 사무실 한 33년간 했습니다. 실습까지 했습니다. 제가 실습을 할 때는 꼭 가본 데가 있었습니다. 서초구청 자동차 등록 사업하는 행정법원에 또 행정사와 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중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 또 제가 처음 행정사 시작해서 베트남 여인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국적 취득을 해달라. 그래서 국적 취득을 최초로 한번 법률을 연구해서 이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뭘 알아서 했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업무 요청을 받고 2, 3일 후에 이제 위임계약서를 쓰자 해놓고 제가 열심히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을 공부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니까 답이 나와요. 그것도 모자라서 출입관리소에 찾아가서 이제 국적 취득하는데 양식, 기타 절차를 더 설명을 듣고 와서 양식까지 가지고 와서 2, 3일 후에 그 사람이 왔습니다. 계약서 쓰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설명을 다 해줬더니 그 사람이 어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잘 해주느냐. 너무 감사하다. 그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출입국관리사무소도 갑니다. 실습교육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행정사 실제 교육도 했지만 행정사 업무는 처음에 제가 이제 블로그를 열었어요.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개업을 알리고 인터넷 광고도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법 2조에 규정된 업무 내용도 전단지로 만들어서 다 뿌렸습니다. 제 명함에도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톡이나 밴드 등을 통해서도 많이 알렸습니다. 지인이나 직접 만나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9월달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행정사 교육, 인터뷰 대담 내용 등 통합 업무 처리 내용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법인 설립 대담을 하니까 바로 인터넷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오프라인, 온라인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가 되어야 됩니다.
직접 만나서 대담해서 만나서 할 수 있지만 더구나 요즘 코로나로 이제 온라인 교육도 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보화 시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많이 활용한다. 유튜브가 TV보다 훨씬 많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또 연락이 옵니다. 행사 교육받은 분들도 제 유튜브 보고 직접 연락도 와요. 교육을 받고 또 바로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구독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행사 교육한 게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부 나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 다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사 여러분들이 다 공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많이 활용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행정사로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행사님들 4차 산업혁명 시대 네트워크 정보 활용을 통한 이제 행정사로서의 성공 전략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